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대시,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제 퀀텀 차트를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텐데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차트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더 체크를 했어요. 이게 지금 6월 4일 날짜 이렇게 수직선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이 날짜 전에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직전 고점을 넘어가 준 이후에 한번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두 번 디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시켜 놓은 이후에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위치가 이제 보시면요, 지금 다시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15이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15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지금 이 자리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4일 전에 먼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채널 상단부를 돌파시켜 주는 거예요. 돌파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오늘 새벽이든 내일이든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채널 상단부를 돌파시켜줄 수 있습니다. 돌파시켜준 이후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요. 한번 다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오늘 저녁이든 새벽이든 뭐 내일 이렇게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6월 4일까지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6월 4일 시작으로 다시 이렇게 쭉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상승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지난 이제 고점이었던 $10,000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1,800 이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 비트코인은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이제 나쁘지 않고, 4시간 봉에서 단기 그 시간에서도 지금 단기 차트에서도 보시면 흐름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올라왔잖아요. 지난 직전 고점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이 121선과 122평선과 202평선 올라올 때까지 좀 더 이제 기다려준 이후에 이때처럼요, 좀 더 에너지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출발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알트코인 대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지금 이제 일봉 차트예요. BTC 마켓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일단 대시가 지난번에 제가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장기 이평선까지 쫙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올려 세웠습니다.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와서 야 이거 위험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고 삼각수렴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다.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수렴하면서 하락세경을 돌파한 이후에 삼각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장기평선들 완전히 모였고, 지금 이제 꼭지점이 이제 6월 3일이에요.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건데, 당연히 지금 차트 자체가 BTC 마켓 바닥에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봉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잠깐만요. 지금 지금 보시면 15일 평선, 51일 평선, 지난번에 이제 51일 평선 돌파 못 시켰죠. 근데 이와 같은 상승을 먼저 해줄 겁니다.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뭐 N자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이번에는 이 50일, 200일, 120일 이평선을 완전히 다 돌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15일과 50일을 먼저 위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눌러준 이후에 장기 이평선도 지금 역배열이 되어 있긴 한데 역배열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이 역배열, 이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주고 올라가면서 장기 이평선도 풀어주고요, 완전 정배열로 돼서 이제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위치는 다르지만 그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 에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다 보시면 에이다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일봉에서 먼저 볼게요. 일봉에서 보시면 뭐 하락세경 패턴이든 일단 하락 채널이든 이렇게 하락 추세를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돌파하든 아니면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하든 돌파를 시켜줬습니다. 돌파시켜주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1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죠. 다시 안착해준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저점을 높이고 있고 여기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을 높이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이 6월 9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6월 9일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방향성을 보일 것이고,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상방으로 보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면 일단 지난 고점이었던 1300 사토시까지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 돌파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맞고 쉬어주면서 이 단기평선을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면서 정별로 단기평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장기평선은 정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한번 눌러주고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에이다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알트코인들이 흐름이 다 비슷하고 다 좋습니다. 현재.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대시라든가 뭐였죠? 대시라든가 에이다보다는 좀 더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5일 평선에 안착했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대시라든가 에이다처럼 15일 평선을 이탈을 하죠. 이탈하면서 이제 삼각수렴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대시라든가 에이다보다 먼저 출발했다. 이미 먼저 출발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이제 51 이평선 위까지 안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넘겨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좀 더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알트코인들이 51 이평선 위로 올라와주면 그때 다시 넘어가주는. 일단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먼저 지금 출발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두 종목보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먼저. 근데 이게 뭐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이더리움 클래식 올라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이 BTC 마켓에서 지금 상승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다라든가 대시 만약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퀀텀 볼게요.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퀀텀하고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퀀텀 같은 경우도 하락 채널 돌파를 했죠. 하락 채널을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해준 이후에 15일 평선 깨는 것처럼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삼각 수렴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일단은 15일평선 하고 51일평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51일평선에 안착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퀀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44,000 사토시 이 자리가 이때 이제 작년 저점 12월 13일 저점이었고, 이때도 이제 지지받다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이 라인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 라인인데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했고 두 번째 시도하고 맞고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시도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돌파해서 5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1 이평선 안착하고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줘서 다시 한번 7만 사토시 도전하고 7만 사토시 맞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 흐름을 쭉 봤는데 일단 거의 대부분 패턴은 비슷하다. 하락 채널, 하락 쇠기형 패턴 돌파시켜주고 15일평선 일단 안착했다가 흘러내렸다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가 지금 돌파한 종목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 돌파를 했고 아직 두 가지 종목은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삼각수렴 안에서 돌파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알트코인들 이제 봐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트코인들 들고 있을 때 만약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 막 올라간다고 이더리움 클래식 쫓아가지 마시고요. 퀀텀 올라간다고 퀀텀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에이다 갖고 있으면 에이다도 똑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차례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BTC 마켓에서 거의 다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여기서 뭐 교체 매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알트코인들 들고 있다가 충분히 BTC 마켓에서 충분한 상승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을 현금화하거나 해당 알트코인들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여기서 알트코인 먼저 완전히 치고 와서
만약에요. 지금 이렇게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바닥에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BTC 마켓 고점까지 올라왔다. 이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당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는 지금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바닥에 있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만약 그런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먼저 치고 가서 고점, BTC 마켓 고점을 치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지금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주 사는 곰돌이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호주 사는 곰돌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2018년도 초 하락장부터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집했습니다. 하락할 때의 매집 이유는 카이저 막스 이론이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동시에 부수적인 몇 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8년 몇 년 전에는 FX 마진 거래를 했었는데 몇 년 동안 모아 투자했던 원금을 깔끔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깊은 지식 없이 생각 없이 투자했고 덕분에 인생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FX 마진 거래 그리고 뭐 비트맥스 거래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막상 해보면 그리고 그냥 모의 거래를 할 때는 되는데 이게 실제 내 돈을 투입하게 되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시장이든 조정하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며 세력의 함정에 저 같은 개미는 일희일비하며 팔아야 할 때 사고 오히려 사야 할 때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을 하다 보면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쌀 때 사야 되는데 그때 쌀 때 손절하고 팔게 되고 팔아야 될 때 오히려 비싼 가격에 내가 사게 되는 굉장히 이제 약간 반대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읽어보면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돈의 가치는 화폐를 찍어내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엘리트 집단에서는 구태여 많은 인력과 자원의 낭비로 화폐를 계속 뽑아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어느 순간 디지털화 하려고 할 텐데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금도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만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고 부여하는 시점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다이아몬드도 지금은 채굴량을 조절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양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다이아몬드로 돈을 벌고 있는 그 기득권,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를 부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정확한 명칭이나 개념은 잘 모르지만 영상에서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면 비트코인에도 그와 같은 가치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세력은 먼저 이것 낮은 가격에서 선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에 대한 정보를 흘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제 부여해서 깨달은 시점에는 세력은 일반인들이 닿을 수 없는 그 부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얘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호주 사는 곰돌이님 닉네임 뭐 저 이제 처음에 몰랐어요. 시제님이 꿀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몰랐는데 아마 닉네임 보고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말도 잘하시네 써주셨고 좋아하는 꿀 살 돈도 매집에 다 넣었어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시제님 댓글 쓰시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별명을 초월이로 줘야 되겠어요. 예, 상상을 초월해서 다음으로 이제 P50님이 포시님이라고 해야 될지 P50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써주셨고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H님이 비트 포함해서 시총 높은 알트 위주로 잡코인은 비중 최소화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은 흑두루미인 저는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거나 새로 생긴 잡코인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총 높은 알트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름 조사를 하고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고점까지 갈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겁이 나네요. 현재 이익인 상태지만 매도 타이밍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용기도 없습니다. 이번 1차 상승
시총 채널 중단선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BTC 차트 지난 고점의 절반부터 고점 끝까지 일정하게 비트로 분할 매도를 할 것인가, 두 번째 BTC 차트 지난 고점에만 매도를 하고 만약 비트 전환 시기가 오면 어떤 지점이든 매도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괜찮아 보이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조금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1번이 될 수 있고요. 뭐 2번도 내가 이제 딱 그 타이밍에 맞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번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써주셨는데, 이건 이제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J님이 여기 댓글 써주신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2번이 이제 그나마 이 채널에서 이제 미는 전략과 더 비슷해 보이긴 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1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이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 퀀텀이라든가 몇몇 뭐 지켓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지난 2017년도 18년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올해 19년도 저점이 또 더 낮아졌고요, BTC 마켓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지난 고점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일정 부분 오히려 고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BTC 마켓 한 고점에서 반 정도 되는 지점부터 분할로 쭉 매도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CJ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 두 번째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고점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데, 만약에 고점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총 차트라든가 도미넌스 차트가 바닥까지 내려온다, 시총 차트는 채널 중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갖고 있던 그 해당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고점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의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CJ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언니 케이스를 빌려 한마디 더 하자면, 무슨 제비뽑기에서 고른 코인도 아니고 언니가 하나하나 주워 담았을 때 생각하면 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충분히 이거는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샀다는 거죠.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방향과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까보면 이게 이제 바텀업 방식의 위험성이다. 개별 코인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픽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매크로 차원에서의 흐름도 같이 살펴서 탑다운 방식으로 자산을 구성하는 게 서울 경기 학생들을 얼추 절반 정도 이미 뽑아 놓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ETF 상품들 기관들이 구성을 할 때, 물론 기관들이 어떤 소형 알트코인들 종목 좋은 것들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총에서 끊어서 먼저 담아요. 시총에서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비중을 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안전빵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키드온 호구링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피터브란트 링크입니다. 이번엔 대형 알트들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올렸네요. 전에 이 사람이 스텔라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스텔라가 실제로 사토시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번 시장에 변곡이 일어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 링크가 걸어놓은 걸 이제 보니까요, 아마 이제 BTH,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크게 이제 하락하거나 뭐 크게 상승하거나 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위치를 보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운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하락하기는 BTC 마켓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이렇게 이분처럼 달러 시장에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쭉 빠질 건지 크게 올라갈 건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그 BTC 마켓에서 보면 지금도 알트코인들은 바닥에 있는 상태이고, 도미넌스 자체가 이제 하향하고 있는 채널 상단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저는 훨씬 뭐 거의 한 90% 이상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 뭐 안 좋게 이 사람이 그때 봤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스텔라는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트가 이번에 눌림을 받으면서 비트와 알트가 몇 퍼센트 하락하지 않았는데 현재 시장을 매수 타임으로 보지 못하고 손절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금이나 은 달러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당연하게 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마이너스 90% 이상을 수차례 경험했고 많은 이들이 이 시장은 망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퍼드를 수백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가 그 당시 못 견디고 포기했다면 2017년 불장에서 큰 수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뭔가를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수익을 얻더라도 시장의 원금 이상을 토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셨고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이제 읽어봤고요. 이 시장 그래서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지 말고 오히려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해야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이제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플을 처음 접한 것이 2017년도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리플 막 올라가기 아마 직전에, 시장을 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확히 그날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돼요. 24배가 상승을 했죠. 그때 제 친구들이 모이면 항상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리플로만 계속 들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야.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확신을 갖고 부동산 투자하듯이 엉덩이가 무겁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저와 이제 해밀리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H채널과 해밀리는 다른 암호화폐 커뮤니티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긍정적 마인드, 내어놓기 힘든 정보의 공유 및 공부, 거시적인 관점,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 대한 배려 등등. 저도 이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실 때도 다른 사람들 존중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커뮤니티 문화가 만들어진 게 진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처럼 계속 성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해밀리 가족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초창기부터 함께 공부해 오시면서 커뮤니티를 유지해 오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해밀리 가족분들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수익이 나면 수익률 공개보다는 개인 지갑 주소로 커피 드시라고 리플 선물하는 이런 날이 왔으면 하네요. 얘기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와사비님이 동일 인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와사비님이 그 차트 트레이딩뷰에 올려주신 거 제가 막 추천하니까 야 이거 같은 사람이 막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일단 와사비님하고 와사비님은 미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한국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와사비님은 아마 이제 개발자, 그 IT 이제 개발자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라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님이, 예. 그리고 잠깐만요. 한 분이 빠졌는데, 박빌부님, 다음에, YH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018년 말부터 미중 무역전쟁 시작부터 해 2019년도 5월까지의 중국 뉴스 해설을 통한 예측과 분석이 아주 상세히 해석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공유해 주셨고,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봤는데 뭐 이분은 아니고요. 이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오가룡이라는 아마 대만의 어떤 이런 경제 분석가 애널리스트이신 것 같고, 이 박사 중국 뉴스 해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분의 어떤 의견을 해석해서 다시 이제 올려주셨는데, 영상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오가룡이라는 이 분이 이야기하는 무역 전쟁 단계별 계획은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수입 장벽 높이기 수입 장벽 높이기 관세 올리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물건들의 관세를 올려서 수입이 잘 안 되게끔, 그리고 또 미국이 수출하는 장벽을 높인다. 근데 이 수출하는 장벽을 높이는 건 뭐냐면 결국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 물건을 사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고 달러를 강세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외국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생산된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아집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그래서 3단계로 장벽을 완성한다. 중국을 물적, 인적으로 완전히 봉쇄를 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무역전쟁 단계별 계획이고, 지금 1단계는 지나갔고 저는 이제 지금 2단계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7위안이 넘어가는 그 아마 시점부터 2단계가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마 수입하는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고통을 받으면서 수출 장벽을 높이는, 미국의 수출 장벽을 높이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치 단계가 나와 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가할 건지. 그래서 10단계 조치가 있는데
뭐 기술 지금 여기까지 간 겁니다. 9번째 기술 전쟁에서 블랙리스트 활용해서 하이테크 기업 겨냥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화웨이랑 뭐 드론 DJI 그리고 보안 이슈의 HIK 비전 이렇게 하이테크 이런 그 기술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망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 단계가 조치가 됐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 에너지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란 제재를 하고 있죠. 이란 제재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제 중국에 대처하고 이제 에너지가 의존도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중국의 에너지를 차단을 시키고 거기에 그 뭐죠? 달러 대 이제 위안화 가격을 약세로 만들면서 에너지 수입, 원유 수입을 어렵게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래서 구독을 눌렀고 구독 눌러놓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분 영상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또 이제 이분이 또 다른 화웨이 관련된 내용 써주신 거 올려주셔서 이것도 이제 아직 이 영상은 안 봤는데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박필부님이 오전에 그 일본에서 제도권으로 이제 진입시킨 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 내용은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고 내년부터 일본에서 법을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세력들이 세금을 내기 전에 털고 나가기 위해 엄청난 상승을 시키고 나갈 것 같고 이 흐름이 3월 고점 예상하는 예전 영상과 어느 정도 시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둘째는 도쿄올림픽 때 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해줬고 제가 아는 그래서 일본 관련 코인도 이제 소액 담아보려고 하신대요. 제가 아는 일본 관련 코인은 오미세고, 넴, 모나코인 등이 있는데 해밀리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오미세고도 저 좋게 보고 있고 넴도 차트는 지난번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넴 차트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때 봤어요. 그래서 차트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나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고 에이다도 이제 일본에서 또 에이다는 이제 오늘 봤잖아요. 그래서 에이다도 차트 위치는 좋아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라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라님이 쓰신 글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좋아요도 이제 많이 눌러줬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좀 약간 우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5월부터 급격한 상승이 오다가 이번에 살짝 조정이 와서 불안해하시는 해밀리 분들이 계실까봐 멘탈 회복과 위안 드리려고 제 경험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설의 시작. 저는 이제 2014년 중순쯤 KBS 스페셜 비트코인 다큐를 본 후에 다음날 바로 국내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서적 3권을 구입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코인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2014년도 8월 6일에 60만 4천원에 코빗에서 비트코인 8개로 첫 거래를 시작했고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생략해서 저의 목표가가 있어서 2015년도 9월까지 꾸역꾸역 물타기를 해서 결국 총 20개의 비트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평단은 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60만원부터 구매하셔서 평균가 40만원 정도 이제 구매를 하셨대요. 두 번째 호구.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땡땡 달고 태어나서 가장 잘한 짓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의 잘못된 선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윗글에서 쓴 것처럼 저는 이제 코인을 하면서 주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코인은 1년 넘게 들고 있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해 주식은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 주식으로 매년 상승해서 3년 동안 원금 대비 약 15배를 벌고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15배. 그때 15배 벌었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아마 바이오라든가 소형 그 부품주들 반도체 부품주 투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괜찮은 찌라시를 보게 되고 바로 이거야 외치며 이병헌을 따라합니다. 네, 올인이죠. 문제는 코인을 남겨놨어야 하는데 코인도 밀어 넣으셨대요. 2015년 10월경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인의 펀더멘탈을 잃어서 한 행동은 아니었다.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돈을 벌어서 코인을 다시 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올인한 근데 투자 금액이 브렉시트 맞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3토막이 난대요. 코인 주식으로 넣기, 주식 감자, 브렉시트에서 호구의 완성 이렇게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굉장히 좀 재미를 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리자루.
주식이 단기 하락이므로 어느 정도 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 단기적으로 제 자금도 어느 정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복 어느 정도 하더군요. 아주 천천히. 주식 복구에 온 신경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잠시 잊고 있던 비트코인 생각나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 83만 8천원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제가 사는 가격 대비 2배나 평균 단가 2배나 올라서 주식 투자금에 새토막 난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넣는 건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생각에 단기 급등은 단기 하락이다. 주식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은 과거 여자친구가 저를 손절하듯이 글을 굉장히 재밌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멀리 가버리더군요. 전 꽂아놓은 보리잔 로 마냥 하염없이 마냥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설이 되다. 2017년 12월 그렇게 쳐다만 보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들고 나타납니다. 저 여기서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으로 억을 사귀게 됩니다. 200만 원이 4일 만에 800만 원, 1000만 원을 넘어가면서 눈이 뒤집혔고 전 떨어진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여 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8년 3월 현재까지 그렇게 그는 전설이 됩니다. 후구의 전설. 현재까지도 손해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글을 너무 재밌게 써주셔서 제가 이제 읽다가 이거 지금 영상 찍을 때는 덜 웃는 건데 읽을 때는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읽어볼 때 너무 웃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진 과거에 승복해야 하고 잃은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이 제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이번 상승장에 조정이 와도 마음의 흔들림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시 재투자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제 영상을 보고 제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보유하고 있고 지금은 미래 매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깨달은 점은 내가 지금 저점에 들어왔기에 현 시점에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매도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밀리 가족분들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나중에 조정장이 오게 되면 그때 또 다른 이제 썰을 풀어주신다고 했고 2014년 한국 최초의 코인인 코리아 코인에 투자했다가 흑우된 이야기 그리고 이더월렛 해킹 2015년 한국 중소거래소 망해서 투자금 날린 이야기 등 여러가지 이제 또 흑우 중에 흑우라고 얘기해 주셔서 일단 뭐 좀 경험담을 굉장히 또 글을 재밌게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읽으면서 우라님이 보니까 글을 굉장히 쓰시는 이 능력이 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이제 읽어봤고 일단 근데 읽으면서도 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배울 점이 있고 뭐냐면 그 배울 점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기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가 들어온 이 시장의 위치가 진짜 얼마나 좋은 타이밍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스스로 알아야 되고 만약에 우라님이 이때 이 80만 원에 이 2014년도에 시작하셨잖아요. 2014년, 15년 그래서 이제 2016년도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때 시작했던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격이 이때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가격이 아마 이제 이때 알트코인들 가격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가격이 그만큼 진짜 싼 가격이다. 채널로 봤을 때 싼 영역이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아마 진짜 채널 상단까지 내가 홀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라님이 지금 주셨던 이 글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 위치도 보면 지금 이 위치도 우라님이 얘기해 주신 이 위치도 우라님이 80만 원에 이제 파셨다고 했잖아요. 2016년도에 80만 원에 이제 파셨다라고 했으니까 80만 원 이제 매도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뭐 이 위치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나머지 올라가셨다고 했고 올라갈 때 매도했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위치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우라님은. 그리고 그걸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본인 경험담을 굉장히 재밌게 써주셨지만 분명히 저는 이제 이 글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도 굉장히 재밌게 써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 경험담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이제 읽어봤고 우리가 좋은 타이밍에 지금 이렇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우라님 경험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이제 우리 저지르면 안 되겠죠. 우라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라님 이제 한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비트코인 매도해서 알트코인 막 올라가고 있는 알트코인 매수하는 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트레이딩뷰닷컴에 힘껏 당겨놓은 활시 미국 실업자 그래프 와사비 장단기 금리차 연동 분석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요 현재 바닥권에 있는 미국 실업자 지표입니다. 미국 실업자 지표이고 보시면 그 와사비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3개월물 이 장단기 금리차와 이 미국 실업자 지표가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판박이처럼 움직이죠. 이 미국 실업자 이 지표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 이 지표가 거의 고점과 저점이 움직임이 거의 다 똑같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보시면 읽어보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미국 실업자 지표입니다. 하지만 활시를 당기듯 아래로 힘껏 지금 당겨놨다는 거죠. 당겨놨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는 이제 거의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2년 주기로 순환이 된다. 내려갈 폭보다 이제 올라갈 폭이 훨씬 많아 보이는 실업자 지표가 이제 걱정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이걸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그래프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제 글은 항상 중장기 관점으로 주로 이야기하므로 단기 매수 매도의 정보를 찾는 분들은 적합하지 않다. 여유로운 자금으로 고배율 선물보다는 현물로 비트코인 대형 알트로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맞고 친구한테도 친한 친구분한테도 이렇게 투자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의 대응 부족으로 IMF, 금융위기 등과 같은 화살촉의 날카로움에 어떤 아무 잘못 없는 가족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그동안 많은 수익을 적절히 관리하는 모드로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사비님이 하나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라님이 굉장히 글을 재미있게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제1회 해밀리 이장배 흑우 실패 경험담 공모전을 해보자. 저를 이제 그려주셨는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기 가르마까지 디테일하게 그려주셨는데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뭐냐면 흑우된 실패를 통한 교훈 및 경험 공유를 통해서 해밀리 주민의 간접 경험과 학습 효과 제고, 흑우된 경험, 투자 실패 경험 등등 해밀리 주민으로 이 시장에서 주의하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모음, 응모 바랍니다. 내가 투자 자리에 얼마 벌었다, 나 돈 많이 벌었다, 위화감 조성하는 성공 사례 접수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장은 해밀리 이장님, 심사위원 여러분들 했는데 어차피 저도 한 표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 표입니다. 한 표고 여기서 지금 이제 와사비님이 이거 서김이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했고 지금 이제 우라님이 글 써주신 거 보면 물론 제가 좀 재미있게 우라님 워낙 재미있게 글을 써주셔서 저 소설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읽었는데 일단 그 안에 보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제 본인의 어떤 실패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울 점들을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대방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모 방법은 댓글로 최신 H채널 영상에 해밀리 이장배 흑우 실패 경험담이라고 올리시면 자칭 임시 석인 와사비가 여기 리스트에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취지는 해밀리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아까 이제 위에 써주셨던 내용이고요. 공모시 주의사항은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수익,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넣어서 돈을 1억을 넣어서 얼마를 손해봤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손실액 밝히는 것은 금하여 주시고 소액 투자 몇십만 원 이하는 예외 하고요.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 자리에 얼마 벌었다 같은 위화감 조성하는 성공사례 접수 거부합니다. 써주셨고 글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서 이제 올려야 한다. 그래 이제 구체적인 타 회사명이나 타 인물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금하자 해주셨고 공모 제출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써주신 것처럼 우라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그런 식으로 공모 제출은 좀 가볍게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제출은 해밀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람과 출판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밀리 도서관 소장 글에는 인신공격의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되고 본인의 아픈 경험을 통해 해밀리 주민 교육과 계몽을 위한 선한 의도의 취지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주의사항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경험담을 그냥 솔직담백하게 써주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우라님이 굉장히 이 공모전에서 1등 이제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라님이 1위 후보가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큰 상금, 큰 어떤 상품은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만약에 많이 응모하신다라고 하면 뭐 한 3등까지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이나마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써주신 우리 해밀이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